자, 3회차 1번인데 요 1번 질문이 본인의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보시오라고 하는 질문이야. 그지? 자, 문제는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어. 일단 모든 학교가 모집 요강에 뭐를 강조하고 있어? 블라인드 면접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의 기본 원칙, 첫 번째 뭐 얘기하면 안 돼? 이름 말하지 마세요. 소속 학교 말하지 마세요. 사는 지역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누구의 직업?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직업에 대해서 나타내지 마세요. 이게 주의사항이야. 이 5개가. 근데 학교 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뭐야? 간접적으로 학교가 드러나겠지.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는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지만 그래도 몇몇 학교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하는 교수들이 과거의 면접 질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배워보자. 자, 학교 소개하라고 할 때 일단 학교 명칭은 근데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일단 원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시작해야 돼? 우리 학교는 자, 사는 지역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야? 천안 태조산 밑에 있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학교 명칭 이런 거 혹은 지리적 요건, 지리적 장점 빼고 자, 우리 학교는 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훈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건학 이념이나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좀 딱딱해. 정형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일단 너네들 학교에 특별한 시설이 있으면 이야기해줘. 다른 학교에 없는 시설. 예를 들면 실험실 같은 게 잘 돼 있는. 실험실 내지는 활동실 같은 게 잘 돼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자,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면 두 번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야. 자,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은 뭐냐면 보통 청소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청소고 없어 여기? 원래 되게 많은데 청소고는 교과 이동제 혹은 교실 이동 수업제를 하는데 교과 거기에 플러스 교과 중심제를 실시한대. 그래서 한 과목을 연달아 2시간 혹은 연달아 4시간을 듣는데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세 번째, 오성고 동아리 몇 개니? 엄청 많지. 이제 오성고는 동아리 활동이 되게 많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활성화돼 있어.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활성화. 자, 이 부분 얘기하면 이 부분 학교 소개인데 학교 소개가 그냥 소개가 아니라 뭐야? 학교 자랑을 하라는 거야, 결국. 학교를 자랑을 하고 학교 자랑을 면접에서 했어. 그럼 니네 좋은 학교 나오면 너네 뽑히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너네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학교 자랑을 하면서 나의 뭐를 이야기해야 돼? 여기에 수반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 무슨 얘기냐면 실험실이 잘 됐으니까 이거 자랑 여기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실험도 해보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이런 실험도 해봤다. 그렇게 가야 돼. 교육 시스템이 좋아? 교육 시스템 좋은 건 그냥 한 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어. 그럼 우리 학교 동아리 활성화돼 있다가 아니라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어서 나는 어떤 동아리도 해보고 내가 뭐 참여해보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동아리를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해보고 더 집중도 해봤어 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이 경험은 당연히 어떤 적합성이 있어야 돼? 전공 관련 전공 적합성이 있어요. 이걸 표현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소개해 주세요는 학교 소개에서 끝나면 안 된다. 바로 내가 그만큼 얼마나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는가를 말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질문은
그냥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해줘야 돼. 의도를 꼭 파악하고 답을 해야지. 그냥 학교 소개하니까 저희 학교는 1982년에 설립해서 막 이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파워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 어디지? 업성고인가? 업성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등교할 때마다, 오성고인가? 등교할 때마다 선생님들 다 나와 있지 않아? 어디 학교야? 맞아, 업성고지? 응.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전교 선생님들이 학교 등교길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하이파이브 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대. 아니야? 그렇게 해준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고 또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국 떠준대.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밥 많이 먹으라고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소통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성고도 교장 선생님이 뭐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런 단순한 자랑보다는 누구를 표현해라? 나를 표현해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되게 많은 학교에서 나왔어. 친한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되게 많이. 거의 100%. 그래서 친구 소개. 자, 윤수빈 학생. 친구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오케이, 좋았어. 자, 되게 좋은 답변을 해준 거야. 왜 되게 좋은 답변을 해줬냐면 마찬가지 소개는 결국 뭐야? 자랑하는 거야, 자랑. 내 친구 자랑거리를 이야기해줘야 돼. 그럼 내 친구 흉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친구 장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친구의 장점을 언급을 해주시고 내 친구 종윤이는 뭐 3년 내내 반장하고 학생회장하고 막 무슨 되게 막 리더십 있는 친구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추진력이 있어.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막 추진력하고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꼼꼼하게 학생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불편한 게 있나 물어보고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되게 막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깨달았어. 자, 배우고 싶고 깨달았지. 그래서 근데 친구 자랑만 하면 좋은 친구를 뒀으니까 또 합격시켜줘? 그게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 또 연결을 해줘야 돼. 어떤 연결을 해줄 것이냐. 좋은 친구를 뒀어. 그리고 여기서 뭐까지 나오겠어?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은 점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고 싶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올려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나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 이 얘기가 훨씬 더 좋지. 자, 다시 면접은 누구 얘기? 내 얘기. 친구 소개해달라는 것도 누구 얘기? 내 얘기 해달라는 거야. 학교도 마찬가지였지. 내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좋았단 말이야. 리더십 있는 친구였어. 그래서 나도 얘 옆에서 얘가 힘들어 할까봐 혹은 힘든 모습들이 점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처럼 점점 추진력을 갖게 되고 얘처럼 점점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이 애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친구가 될 거야. 혹은 대학생활도 그렇게 해 나갈 거야. 이렇게 가면 돼. 요거 한 다음에 뭐까지 가라? 대학생활 포부까지 가라. 좋은 친구를 소개하라는 거는 마찬가지. 친구 덕분에 나의 변화 혹은 끼리끼리 유유상조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 이렇게 가요.
자, 친구 자랑하는 시간은 결국 누구 자랑하는 시간? 내 자랑을 하는 시간이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이런 사건과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면 좋은데 혹시 친한 친구들이 좀 다 좀 그래. 그럼 어떻게?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지? 가상의 친구. 그 가상의 친구는 누구의 장점으로부터 태어난다? 나의 장점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리더십인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배려심인지, 그지? 그거에 맞게끔 가상의 친구를 나타내야 되겠지. 그래서 요 패턴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모범 답변을 좀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 친구 종윤이는 인사성이 굉장히 밝은 친구야. 그래서 언제 어딜 가나 인사를 해. 학교 등교할 때도 경비 아저씨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뭐 분식집 가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 뭐 그렇게 인사를 잘하나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 비가 막 쏟아져서 다른 친구들은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종윤이만 불러갖고 야 우산 가져가, 우산 빌려줄게. 그리고 급식실에 가서 반찬 좀 더 달라니까 아줌마가 적당히 먹으래. 근데 얘는 마음껏 먹고 있어. 분식집 가니까 우리는 서비스 같은 거 없거든. 근데 얘랑만 가면 꼭 김밥 한 줄을 서비스로 줘. 아, 인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인사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구나 얘는. 얘처럼 그래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나도 얘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인사를 잘 하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처럼 사람의 기본인 인사를 대학교에 가서도 나는 엄청 잘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신입생이지만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새로운 후배들이 왔을 때 먼저 다가서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자, 누구 자랑으로 끝났어? 내 자랑. 내 자랑으로 끝났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가치관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친구 소개를 한번 좀 잘 만들어 봐. 친구의 소개는 곧 뭐다? 나의 인성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 일단은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이 날 텐데 너무 고등학교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중학교도 괜찮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가도 상관이 없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혹시 전공적 합성을 좀 살려주고 싶다면 진로 목표를 가지게끔 일단 뭔가 너네들 진로 목표나 혹은 전공적 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공학과 갈 건데 화학 선생님을 얘기할 거야. 뭐 물리학과 갈 건데 물리 선생님 얘기할 거고, 수학과 갈 건데 수학 선생님 얘기할 거고, 영어 교육과 갈 건데 영어 선생님 얘기할 거라면 일반적으로 진로 목표를 가지게 도움을 주는 이런 선생님들과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지. 두 번째는 인성적으로 너네들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즉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 선생님. 초등학교 때까지 막 자전거도 훔치고 뭐 슈퍼에서 사탕도 훔치고 그랬었지. 그러지 않았어? 막 이제 그랬었는데 이 선생님한테 한번 걸려서 뒤지게 혼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한 거야. 그런 이제 인생의 어떤 인격 형성 혹은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준 선생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준 선생님. 아마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을 거야. 가출했다가 나 잡아다 준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지? 고개를 왜 끄덕거려? 고개를 왜 끄덕거렸어? 가출했다가 잡아준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그렇게 기억이 나. 전체로 다 통틀어서.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나를 좋아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되게 많이 신뢰를 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 뭐 되게 중요한 심부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도 콕 집어서 나를 시켜주셨어. 책임감을 또 기르게끔 도와주셨었고. 그래서 애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이제 많이 알았었는데 문제는 제일 많이 맞은 것도 그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맞았어. 한번 뒤지게 맞은 게 언제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근데 이제 남학생들하고 이제 막 또래 이제 어울리고 있었는데 이제 체력장이라고 100m 달리기 해서 이제 시험 보잖아. 뭐 전혀 점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체력장 이제 본단 말이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되게 이렇게 좀 덩치가 이제 좀 뚱뚱하고 되게 여성스러운 친구가 있었어. 놀림거리였지 항상. 근데 걔가 운동을 너무 못해서 100m 달리기는 뭐 매일 꼴찌만 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6명이서 뛰는데 5명 친구들하고 짠 거야. 야, 쟤 1등 시켜주자.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뛴 거지. 거의 한 25초를 뛴 거야. 원래 평소에 한 14초, 13초 뛰는데 한 25초에 뛰어서 얘가 1등을 해서 들어갔어. 문제는 다음날 그 5명이 싸그리 불려갔네.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죽고 싶다고 썼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사건 때문에. 우리 5명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일기장에 쓴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났지.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욕스러웠다는 거야. 우리는 솔직히 뭐 치욕감을 줄 생각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한 장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등 한번 시켜주자 뭐 이런 이제 아주 사소한 장난거리였는데 이제 남한테는 그게 이제 큰 상처가 됐던 거지. 그래서 뒤지게 한번 맞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 하여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마찬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해주려고 하는 배려 혹은 내가 생각했던 사소한 장난도 상대방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배려가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 고려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정말 진심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깨달았다.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연 스토리로 전개를 해달라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쌤 어린 시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늘 너네들한테 중요한 점은 이런 도움을 준,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그래서 배운 점이 뭐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가치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고, 어떻게 배웠는가. 이 부분을 좀 잘 표현을 하던가. 친구 놀리려다 뒤지게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어떤 걸 배웠냐, 라고 하는 부분. 요런 이제 스타일로 답변을 좀 잘 이야기를 해주고, 나름대로 사연과 추억거리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봐. 자, 네 번째,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야.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자, 마찬가지야. 이 선생님과의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꼭 선생님과 사제지간 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네들이 굉장히 많이 열중했던 어떤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중하고 집중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학생회장이나 아니면 반장 활동 같은 걸 굉장히 집중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집중해서 했다든가 이거는 그래서 범위가 좀 스펙트럼이 넓어.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뭐 어디에 한정되지 말고 혹은 너무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너네들한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친하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뭐 갑자기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든가 뭐 이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전공적 합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마찬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을 이야기했다면 그 안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나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쓰는 거는 같은 패턴이 될 수 있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뭐만 빠지는 거야? 선생님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위를 깨뜨려서 넓은 스펙트럼에서 넓은 범위에서 한번 기억에 남는 사건을 떠올려 봐라 라고 했던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질문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본인의 학교 생활 점수를 매겨본다면 본격적으로 너네들 학교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제 면접관이 파악하는 질문이야. 그래서 몇 점인지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취업계에서 발전하는 질문 양상들이 있어. 근데 대학 교수들도 거의 대부분 어떤 데서 면접을 보냐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면접관으로 들어가. 취업 면접도 마찬가지, 혹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거든. 그럼 이 사람들도 대학교에서만 하는 면접이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면접 질문들을 공유하고 오겠지. 그럼 그 중에서 신선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학교 면접 들어와서 본인들이 활용을 해 먹는단 말이야. 쌤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처럼 고등학생들보다 성인들을 훨씬 더 많이 가르쳤어. 거의 뭐 한 1,500명 가까이 가르쳤으니까 여태까지. 그럴 때 거기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실제 여기 대학교 면접에서도 계속 응용되고 적용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대학교에서는 이런 질문 안 했었거든. 근데 한 2, 3년 전부터는 이런 질문들, 즉 취업계에서 하던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몇 점이든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나는 100점 주겠다. 지금 손만 들어 맞물어볼게. 난 100점 주겠다. 100점은 뭔가 좀 뭐랄까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지. 선택하기 좀 힘들 거야. 그럼 너네들이 보통 몇 점을 주냐면 뭐 60에서 90점, 95점 이런 이제 점수를 줘. 자, 점수를 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하냐면 성적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80점을 줬어. 뭐 나는 반장도 하고 체육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학업 성적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다. 그래서 20점을 좀 제외하고 80점을 주겠다. 혹은 95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학교 생활의 점수에서 굳이 마이너스를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성적 이야기는 결코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상적인 답변이야. 통상적으로는 너네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 이 부분은 계속 연습이 필요한데 나중에 결정적인 답변을 만들 때 쓸 거야. 바로 뭐냐면 본인이 합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거든. 우리 학교는 왜 본인을 뽑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보면 가장 1순위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 그때 해야 될 게 바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쓰는 거거든.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노력한 부분을 어떤 카테고리로 정리를 할 거냐는 거야. 첫 번째, 마찬가지. 학업 얘기하지 말라고. 학업 얘기하지 마. 니네가 아무리 1등급, 1.01등급이어도 학업 얘기하지 말고, 혹은 아무리 등급이 부족해, 2, 3등급 부족해도 학업 얘기는 하지 마. 하지 말고. 자, 전공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야. 전공 관심도. 전공 관심도는 뭘로 표현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 전공 관심도 뭘로 표현해야 돼? 전공 관심도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사소한 호기심을 얼마나 발전시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일상적인 호기심. 전기불이 왜 들어오지? 그럼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지? 전기과, 뭐 항공 정비과, 자동차, 태양열로 가는 자동차는 왜 아직도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기능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걸까? 이런 이제 일상에서 들었던 사소한 호기심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왔냐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어필을 해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냐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 혹은 사회 현상. 자, 문제는 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표현해야 될 건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관심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관심에 관한 활동, 즉 그걸 풀기 위한 뭐야? 동아리 활동. 아니면 너네들 주제 탐구를 해봤다면 주제 탐구 활동. 소논문. 그 다음에 관련 대회가 있을 수 있겠지? 대회 참가에는 당연히 뭐까지 있으면 좋아? 실적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실적이 없어도 이야기한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동상, 금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가만 했어도 꼭 써줘야 돼.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을 하나를 꼭 찾아야 돼. 이걸 찾는 건 무조건 필요한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 관심과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 이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 탐구를 했다. 이걸 써줘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뭔가 전공에 관한 활동만 한 건 아니잖아, 너네, 그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건전한 인격체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체육대회, 축제, 학생회, 봉사활동, 독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소재는 몇 개가 나와야 되겠어, 결국?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문제는 요거는 전공적 합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 밑에 거는 전공적 합성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꼭 없어도 상관없겠지. 왜? 뭐만 보여주자고? 인성만 보여주자고. 근데 다시 한번 계속 쌤이 동의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는 단순히 착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건전한 인격체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 건전한 인격체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팀워크, 리더십, 배려, 양보, 협력, 뭐 등등등등, 그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몇 점을 주겠다라고 그냥 말하면 돼. 이 점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네, 일반적으로 추천하건대 답변이 얼마만큼 잘 써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90점 정도까지 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너무 막 60점 이런 거 주지 말고 40점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써야 돼. 뭘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90점을 썼어. 그럼 항상 나머지 부족한 10점이 있지. 어디 가서 채워야 돼? 대학교 가서 채우겠다. 그래서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 대학생활 포부에 대해 언급을 한다. 몇 점까지 줘도 되냐면 99점까지 줘도 괜찮아. 본인들이 좀 열심히 잘 했다면 99점도 좋고 98점도 좋고. 중요한 건 교수가 듣고 싶은 건 99점, 90점, 89점이 아니야. 교수가 듣고 싶은 건 뭐야? 니네 어떻게 노력을 해왔냐는 거야.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왔냐는 걸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점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방법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는 지금 통상적인 답변이라고 했어. 자, 멘트를 잘 써서 좀 특이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자, 몇 점이라고 물었어, 그지? 자, 본인의 학교 생활 점수는 몇 점인가? 라고 했을 때 빵점 하고 싶은 사람. 빵점. 나는 빵점 한번 해보겠다. 해봐, 그럼. 본인 학교 생활 점수는요? 응. 손 들었잖아. 말해야지, 그럼. 자, 제 학교 생활 점수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일 거야. 늘 빵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역시 빵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유를 뭘로 갈래? 저는 항상 계획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혹은 저는 계획대로 학교 생활을 하는 걸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점수는 늘 리셋이 돼서 빵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계획을 얼마만큼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날은 90점이 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100점이 되는 날도 있었지만 중요했던 건 제가 세웠던 계획을 얼마만큼 잘 지켜냈는지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면접장에서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면접에 최선을 다해서 100점의 면접을 보고 당당히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빼는 거야. 자, 임팩트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했었어? 임팩트는 남들이 하지 않을 법한 거에서 나온다고 했어, 그지? 남들이 하지 않을 법한 거. 분명히 학교생활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고, 여기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 있지만 여기서 없으면 밖에도 없는 거야. 왜? 그냥 평균적인 학생들이 온 거 아니야, 여기? 그지? 평균적인 학생들이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빵점을 하겠다라는 학생이 없으면 너네 실제 대입 면접 가서도 없어. 근데 너네가 거기에서 이걸 답변을 한다면 굉장히 교수의 관심도를 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번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자, 하나 더. 자, 점수인데 점수를 미지수로 좀 표현해볼까? 저희 학교생활 점수는 fx는 2x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취업 면접에서는 못 써먹어. fx는 2x 까먹은 지가 언젠데. 자, 왜? fx는 2x라는 건 무슨 얘기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 누가 쓰면 좋냐? 교과 성적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쭉 꾸준하게 상승한 친구가 쓰면은 좋고.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써도 돼. 꼭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항상 뭐야? 발전적인 삶을 살았다. 그럼 너네들이 여기에서 뭐를 좀 보여준다면 발전, 개선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fx는 2x 써도 돼. 자, 발전과 개선의 사례는 첫 번째. 발전을 뭘로? 교과 성적으로 표현해도 좋겠지만 하나 더 좋은 게 있어. 너네들 거의 아마 쓸 수 있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주제탐구든 소논문이든 대회든 1학년 때 출전하고 같은 주제로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뭐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의 영향, 뭐 미세먼지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소논문대회 참가했어. 근데 형편없었던 거야. 그래서 2학년 때 어떻게? 다시 도전해서 똑같은 주제로 또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또 출전한 거야. 그래서 뭘 받았냐면 장려상 받았어. 근데 3학년 때 또 다시 한 번 더 출전한 거야. 아니면 주제를 좀 더 승화시켜서 출전을 해본 거야. 그래서 뭐를 받았어? 은생 받았다, 금상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의 학교생활 점수를 fx는 2x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아가 여기까지도 좋은데 나아가 다른 학생들이 fx는 2x에서 이거 뭐라 그래? 개수, 그지? 개수를 3x, 4x로 또 성장을 해나간다면 저는 앞에 보이는 큰 개수를 성장시키기보다는 fx는 x제곱, 세제곱, 4제곱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따라와, 못 따라와. fx 3x가 세제곱을 따라오니, 못 따라오니? 못 따라오잖아, 그지? 죽었다 깨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들어간다. 그럼 굳히기. 한판 업어치기, 굳히기. 그러면은 세상에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온 거야, 면접에서. 교수가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깜짝.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너네가 아까처럼 이건 선택이야. 쌤이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어. 너네들한테 면접 답변을 이렇게 하고 와. 무조건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 너네들의 성향과 특성과 너네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일반화해서 어떻게 노력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발전적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나의 어떤 계획적인 삶이나 어떤 규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빵점으로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지. 그리고 너네들은 쌤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어. 항상 선생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니까 셋 중에 하나만 고르려고 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거 뭐야? 이 외에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너네들만의 좀 더 개성 있고 더 창의적인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좋을 수 있어. 만들어 갖고 오면 쌤이 또 방향 잡아줄 거야. 야, 이 병신 같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살짝 수정해봐. 그러면 너네들 것만이 딱 되는 거야. 그때는 진짜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 쌤이 너네들의 어떤 특이한 생각이나 이런 걸 갖고 오면 충분히 손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봐봐. 자, 좋아요. 두 번째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난처함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경험,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좀 요것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작성을 해줘 봐봐. 알겠지? 그래서 거짓말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무엇을 깨달았냐? 깨달은 점과 느낀 점. 자, 거짓말을 했어. 근데 거짓말을 했다가 갑자기 난 거짓말하면 안 돼. 양심이 찔리니까 내가 가서 고백해야지. 그래서 고백했어. 그 사건은 임팩트가 나올 수가 없어. 그건 느낀 점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느낀 점은 뭐냐면 하나의 거짓말은 또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어떻게? 고백을 하려고 해도 실토를 하려고 해도 걷잡을 수 없어.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짓말도 뭐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다시 한번 거짓말했던 경험을 나타내는 건 거짓말했다가 들켰다 혹은 거짓말했다가 고백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 깨달았다. 이걸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깨달았다. 난처한 것도 당연히 뭐야? 비슷하겠지. 처음에는 장난 아니면 처음엔 전혀 생각 없이 했던 거짓말.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숨겨서 또 거짓말. 난처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같은 패턴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도 쌓이고 쌓이면 걷잡을 수 없다. 거짓말이 그렇게 나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거짓말이 좀 잘 써진다. 그러면 밑에 거 4번도 만들어지는 거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했던 경험. 거짓말을 고백하려면 뭐가 필요해? 역시 마찬가지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2, 3, 4번은 역시 마찬가지 준비된 답변이 좋다면 전부 다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혹은 용기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소재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했다라고 해서 너무 큰 소재를 쓰면 안 돼.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네가 막 실험실에서 불나. 그래서 내가 물을 싹 수도가에서 엎어쓰고 내가 불에 타는 친구를 구해갖고 나왔어. 그런 사례가 있어 없어? 그런 사례 없지, 그지? 너네 학교 폭력 어때? 예를 들어서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 일진 친구들한테. 그런데 가갖고 야 하지마, 괴롭히지마 이렇게 했던 경험 있어? 거의 없을 거야, 그지? 아니면 혹시 괴롭혔던 장본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큰 소재를 찾으려고 하면 아마도 어떤 답변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뭘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부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부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체육대회 때 선수를 선발할 거야. 계주 달리기를 할 거고 계주 선수를 선발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계주는 체육대회 꽂히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기도 하고 특히 계주의 4번이야. 근데 계주 4번에 지원한 친구들이 있어 없어? 거의 없을 거라고, 그지?
자, 그랬을 때 친구들이 내 등을 떠미는 거지. 네가 한번 해봐. 근데 하기 싫어. 그건 뭐야? 부담이지.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부담을 극복하고 체육대회에 출전했다는 스토리가 바로 이 답변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찬가지. 남들이 꺼려하고 있을 때, 즉 이 부담이라는 거 다시 두려움과 부담은 남들이 꺼려하고 있을 때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인 거야. 엄청 무서운 상황이 아니야. 남들이 꺼려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했던 경험. 자, 예를 들면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너네들 학창 시절 자소서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뭐 각 학교에 아니면 각 학급에 뭐 도움반 친구들이 아마 있는 경우들도 있어, 그지? 그럼 도움반 담당 친구들이라든가 뭐 도움반을 도와주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선출하거나 선발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줬던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친구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제 막 술을 많이 마셨는지 갑자기 토를 딱 한 거야. 그랬을 때 친구들 다 어떻게 하지? 아 더러워 하면서 피할 때 그때 내가 가서 그 친구를 안정시켜주고 토사물을 치웠던 경험 이런 것도 똑같이 뭐야? 똑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냈던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했던 거 그거를 찾아내면 돼. 그렇지? 그래서 너무 심각한 스토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대충 소재들 있어? 머릿속에 좀 쌤이 설명을 할 때는 그 샘플을 듣고 아 나는 이런 소재가 있어 라고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이렇게 써보고 처음에 썼는데 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다른 소재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소재를 좀 어떻게 과장해볼까 포장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소재를 또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야. 자, 5번. 5번은 이미 배운 거나 다름이 없어.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 어디에서 활용하면 되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아니면 친한 친구 소개 아니면 가장 난처했던 경험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용기가 정말 너네가 생각했을 때도 용기라고 친다면은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답변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답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질문에 전부 다 다른 답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잘 판단해야 돼. 그래야 세상의 면접 질문이 뭐 100개 혹은 1000개가 나와도 내가 준비한 몇 개, 20개, 30개로 전부 다 커버를 치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 생활은 한정적이거든. 그리고 너네들한테 나눠줬던 면접 필수 점검 있잖아. 갖고 있지? 면접 필수 점검이 개수를 세보면 아마 34개인가 그래. 항목 개수를 세보면 34개로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하다는 거야.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공통된 답변,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인 거야.